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제민촉의 정혜경입니다. 예전에는 신사임당 하면 율곡이의 지혜로운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5만 원권 화폐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물물교환의 역사에서 화폐 교환까지 이렇게 화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제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화폐 사용이 줄면서 조폐공사 및 금융 관련 기관들은 화폐 사용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세제민촉에서는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조폐공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조폐공사라고 하면은 돈만 찍어내는 줄 알았는데 네. 위변조 없는 시대,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위변조를 막을 거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사장님, 한국조폐공사 지금 임기 1년 차를 막 지나고 계신데요. 그동안 소회가 어떠셨는지 또 많은 성과가 있으셨을 텐데 네. 성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년 동안 그냥 뭐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왔다 생각하고요. 이제 뭐 지금 와 생각하니까 3년 네. 목표에 한 50% 이상은 달성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폐공사는 지금 이제 화폐 수요 감소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조폐가 산업이 된다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리고 뭐 현재 제조업에 네. 더해가지고 ICT 기업, 문화 기업, 수출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차차 설명은 드리겠지만 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폐공사라고 하면은 흔히 화폐를 찍어내는 곳으로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정확하게 조폐공사가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저도 처음에 뭐 조폐공사 이제 이렇게 지원하게 될 때 돈만 찍어내는 줄 알았는데 네. 돈에다가 기본 임무가 신분증을 만드는 회사예요. 여권, 주민증, 공무원증 이런 이제 위변조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신분증을 만들게 되고 현재는 그 두 개 업무는 저희 매출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이제 위변조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훈장이라든지 동전을 만드니까 또 아빈이나 세공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가지고 한 50% 이상의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돈뿐만이 아니고 뭐 백화점 가서 뭐 사용하는 상품권, 상품권도 위변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고 좋아하시는 골드바, 골드바도 이제 뭐 함량 같은 거 속이면 안 되니까 그런 품질 보정도 하고 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골드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네, 골드바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그 소상공인들 위해 가지고 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놀이 상품권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돈 찍는 거는 뭐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점점 줄고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뭐 늘어날 거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에서 골드바까지 정말 여러 가지를 발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조폐공사의 특별한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설명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고 최근에 가장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는 올림픽 때 팀 코리아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그러면은 이제 저기 올림픽 국민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열렸을 때 올림픽 개최됐을 때 우리 이제 선수들이 선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선수들 얼굴을 넣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라는 기원으로 거기다가 금 1g짜리를 금메달 모양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올림픽이 저기 시작되고 난 다음에 펜싱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금메달을 따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니까 판매도 많고 또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또 기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별히 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지갑 속을 보면 화폐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얼마나 체감을 하시는지 실제로 공사에서 느끼는 화폐 수요의 급감 추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 뭐 위기감 느끼고 있고요. 네. 뭐 제가 이제 작년에 왔는데 뭐 제가 이제 위기감 느끼고 있고 우리 또 직원들 물어보면은 뭐 10년, 20년 전부터 위기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는 이제 저 동력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2014년 10년 전 대비해서 네. 동전은 92%가 줄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은행권, 지폐는 한 50%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줄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그거는 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그걸 딛고 저희들은 대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모바일이 대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폐공사에서도 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 기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화폐를 만드는 곳에서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초도에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이제 위변조 없는 시대, 네. 위변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들은 이제 미션인데 이제 실물에서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제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위변조를 막을 거냐 그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데 착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일찍 블록체인 네. 기술을 연구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해서 그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사업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21년도에 공무원증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시범을 이제 해봤고 공무원들이 만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운전면허증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주민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주민증까지 이제 모바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지갑 없이 이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이제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모바일 신분증에 조폐공사만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네. 이게 블록체인이랑 관련이 된 건가요? 예, 블록체인 기술 좀 어떤 쓰고 기술입니까? 있고요. 위변조를 못하게 네. 이제 저기 서버를 세 군데에다가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이제 세 군데 8개 이제 그 서버가 있는데 지역은 세 군데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 이 동의를 해야 거기 작동하게끔 한 군데라도 이제 뭐가 잘못되고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신분 확인이 안 되게끔 그래서 위변조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한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중앙 집중으로 해서 네. 보안 사고가 나고 하는데 저희는 분산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월드뱅크라든지 다른 이제 국제 기구들도 저희 기술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필리핀 같은 데는 또 저희 거 수입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필리핀에 또 깔아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위조 방지 기술이 상당히 그 수준이 높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위패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위조 방지 기술이 이미 개발되고 보유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떤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5만 원권에만 보면은 22가지 네. 위변조 기술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22가지요? 예, 숨은 그림도 있고 굉장히 네. 미세한 글자들도 있고 그리고 특수 잉크도 쓰고 그게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화폐 이제 그 변경에 대비해가지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거 대한 기술로 이제 광결정 기술이라 해서 빛의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바뀌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해 놨는데 그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화폐 도안이 변경되면 적용될 거고 그거 말고도 언선이라 해가지고 그 선의 일부만 이제 화폐에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20개 되는데 그 기술도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고 뭐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화폐 도안 변경 뭐 이렇게 결정만 해주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조폐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뭔가 특허 기술을 활용한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께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브랜드 보호 사업이라는 건데요. 브랜드 보호 사업이요? 예, 브랜드 보호 사업이라는 건데 네. 위변조 방지 기술을 가지고 응용한 사업인데 먼저 화장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짝퉁이 많잖아요. 특히 중국에서들 많이들 가져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라벨을 붙여가지고 QR 코드를 찍으면은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실제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카지노 같은데 칩도 이제 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속이면 안 되니까 또 칩에도 또 저희 이제 그 라벨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저 거물, 네. 어부들이 쓰는 거물들을 이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바다에 버려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벨을 붙이고 그걸 가지고 오면은 보존금을 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진품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도 하고, 뭐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데 많이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화폐의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분야 외에도 예. 농산물이나 화장품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 진출을 하고 계시네요. 예, 가짜 있는 데는 저희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또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예, 기능들인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최근에 신권 발행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지난 7월 달에 이제 일본이 이제 화폐 도안을 변경을 했어요. 네. 이제 20년 주기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된 것이 일본의 가장 큰 이제 그 액면이 10,000엔건, 네. 우리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그러면은 시부사와 에이치라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그 네. 일제 강점기 때 그 철도를 넣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탈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에 이제 은행권을 이제 통용을 일본 돈을 통용을 시키면서 거기에 자기 얼굴을 넣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치욕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 들어가면서 국민들도 관심을 좀 갖게 됐고, 마침 저희들이 이제 그 신권 만든 지가 뭐 길게는 한 18년, 네. 5천 원 건 같은 건 18년, 5만 원 건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준비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니까, 2년 반, 3년 걸리니까 지금 또 우리도 조금 도안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는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 우리와 같이 화폐 소유가 감소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위변조 방지라든지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바꿔서 임무를 변경하고 도안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무를 바꾸려 그러면은 또 누구로 할 거냐에 관해서 논란이 많을 텐데. 누구로 하나요? 예, 그렇게 논란이 이제 많으니 특히 근대사 임무로 논란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괜히 좀 민감할 수 역사적으로 있겠어요. 시끄럽지 않겠냐.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네. 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수진 장군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 1번 이제 위인인데, 그분이 아쉽게도 100원짜리, 써지도 않는 100원짜리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이들 원해야지, 이제 거기에 따라 바꾸려 그러면 또 비용이 되니까. 예, 네. 조금 더 공론화가 그렇죠. 필요한 뭐 그런 이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조폐공사에서 문화사업도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예. 예술형 주화랑 요파나 사업을 추진 네.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배경과 또 네. 자세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지금 뭐 국민들은 이제 문화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악, 미술,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도 똑같은 거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돈 찍는 기술로 그림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네. 요파나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 디자이너가 성과 점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작업하는데 꼬박 2달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화폐만 쓰는 특수 잉크를 넣어가지고 입체감을 좀 오돌토돌하게 만져보면은 이거는 조폐공사만 네.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림인데 예술가들 몇 분한테 보여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높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해가지고 인왕제석도 작품을 판매를 개시를 하고요. 네.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이제 국가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을 이제 판매를 할 거고, 또 현대미술관하고도 이제 MOU를 맺고 지금 이제 어떤 작품을 대한민국 이제 화가 중에 어떤 대표적인 작품을 요판을 만들 건지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저기 있는 저 예술형 네. 주화, 저거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경제적인 사이즈가 보통 하는 나라들은 평균 한 3조 원 정도 연간 발행을 하고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는 한 5조 원 정도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게 되면은 그만한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거기에 앞뒷면에 이제 국가 상징물을 냈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 가치나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문화를 네.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폐공사가 이제 문화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디지털 시대 이렇게 저희가 포문을 여니까 앞으로 화폐가 사라진다면 중국처럼 그 화폐를 통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지, 기존에 있던 화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저
디지털 화폐가 되면은 네. 이제 뭐 현금이 이제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금은 일정 부분 남아 있게 됩니다. 아, 왜 그러냐 그렇군요. 그러면 현금만큼 익명성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현금을 만약에 쓰고 싶다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CBDC라는 게 디지털 화폐가 생기니까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교환을 하면은 되게 됩니다. 교환을 하면 뭐 되게 되는 거고 대신 이제 그런 면은 이제 편한 면은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본인의 이제 돈 그 지출이라든지 사용한 내역들이 네. 다 이제 기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고 한다 그러면 빅브로더 문제가 또 바로 또 생기게 되는 굉장히 그 국민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좀 험난한 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시대나 사업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 또는 그런 일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 처음에가 이제 예술영주화 이제 네.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연간 매출 뭐 2조, 3조가 네. 가능한 뭐 그런 사업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사업이라서 그 사업이 제일 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네.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복합 통합 사업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제 그 사업을 저희가 전담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한 그 좋은 정책의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필요성이 원래 4조 원이 이제 판매 목표였는데 아마 4조 원이 쉽지 않을 거고 오늘은 이제 당정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제 5.5조 원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보다 뭐 거의 1.5조, 2조가 늘어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잘 판매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에도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이제 달성을 했고요. 한 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역사랑 상품권은 좀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데 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이나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그런 디지털 네. 화폐라던가 새로운 문물을 쓰기에 네. 네.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요? 네, 예.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류, 네. 우리 이제 화폐처럼 상품권처럼 그 지류도 이제 발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드, QR 하는 이제 저 모바일로도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실속이 있기 때문에 왜 실속이 있냐 그러면은 처음에 구입을 할 때 6%, 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네. 뭐 10만 원 같으면 6, 7천 원 되는 거고 뭐 20만 원, 30만 원 하면은 하기 때문에 많이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취임 1년을 맞으신 만큼 사장님의 경영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네, 싶습니다. 네, 예. 조직 내부의 혁신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시고요. 문화를 만들고 있으신데 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조폐공사 이제 위기 상황이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업 전환, 이제 조폐가 산업이 된다는 뭐 그런 아젠다 하에 사업 전환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네.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고 정말 벤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 가정 양립 관련해 가지고는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게 잘 정착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결혼한 분들은 평균 자녀 수가 1.7명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젊은 친구들, 남녀 직원들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네. 회사 사정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그렇군요.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그 근무 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뭐 그 등하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소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세대 간, 직군 간의 격식 없는 그런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요. 네, 예. 일단은 소통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고 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중요한 사안이나 할 때. 그래서 CEO 레터라고 그러는데 사장님께서 편지를 쓰신다고요? 한 10통 정도 지금 아. 10달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쓴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사내 인터뷰라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할 만한 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써서 그것도 뭐 10, 서너 번 정도
직원들한테 알렸던 네.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직원들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라운드 테이블 다양하게 네. 아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연령대별로, 직군별로, 또 경력직별로 뭐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건의 사항들은 가능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피드백을 바로 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조금 직원들 의견을 있는 그대로 좀 듣기가 힘들 것 같아서 블라인드도 가끔씩 체크를 합니다. 그 블라인드 나오는 이야기들, 거리들도 보고 합리적인 것들은 뭐 고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부 문화나 직원들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참 의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화폐박물관이 있습니다. 한번 네. 와보시면 좋을 텐데 4월 달에 저희 벚꽃길이 옆에 있고요. 네. 자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하는데 그 화폐박물관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회보건 활동이 일어나고요.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컨츄리 대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 위해 거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육상 대회가 열리고 네. 4월이 되면은 또 벚꽃 많이 피고 좋을 때 거기 장터를 엽니다. 바자회를 네. 열어가지고 이제 하고 그 판매 대금은 다 기부를 하게 되고요. 이제 5월, 6월 되게 되면은 이제 참전 용사 군인들 모셔다가 박물관 견학을 시키고 그리고 또 식사를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이제 뭐가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박물관은 또 지역 이제 예술가들을 위해 가지고 상시 이제 무료 전시회가 이어지고 또 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뭐 부모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모시다가 또 경제 교육도 시키고 뭐 그렇게 화폐박물관은 이제 한 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에요. 원래 네. 79주년이고 대전에 가장 유명한 데가 성심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 성심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80년 광복빵을 만들었어요. 아, 네. 성심당은 빵을 만들고 저희는 디자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장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건 한시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그것도 다 기부할 예정이에요. 아, 네, 어려운 굉장히, 살림이지만 뭐 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행보입니다. 네. 자,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는 이제 돈하고 이제 신분증 만들라는 미션을 받았고요. 네. 그거는 뭐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잘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또 수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화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직원들 고용 안정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그거는 이제 없애고 우리 직원들이 그 조폐공사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뭐 그런 직장이 되길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 뭐 10년 먹거리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고 그랬고 뭐 직원들은 100년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같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폐가 사라지는 시대.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이나 위변조 방지 기술들로 새롭게 변모하는 화폐 기술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한국조폐공사의 고민과 노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속해서 일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